만나. 매일 만나. 매일 만나. 만나기 전까지 이게 만나인지 만난 건지 너는 몰라. 아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아침에 만나. 아침에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저녁에 만나. 저녁에 만나.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만나를 만난다면 너는 달라. 지금하고는 달라. 네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말씀 듣는 시간은 없고 회사 공부 장사다 바빠. 말씀 들을 시간은 없나? 새벽 저녁 유튜브 설교 네 옆에 성경책 있지. 야야야. 넌 핑계 댈 수 없어. 우리 지금 만나. 오늘 만나. 교회에서 만나. 그때 만나. 이게 지금 에티켓인지 설교 영상인지 너는 몰라. 이게 진짜 성문교회 에티켓이야. 예배 늦지 마라. 앞좌석부터 채워 앉아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핸드폰 진동 모드로 바꿔라 좀. 교회 충성하자는 말에 뒷걸음질 치지 마. 말씀 잘 듣고 쓰레기 안 버리는 게 충성의 시작이야 이놈아. 교만하지 말자. 순종하자.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삶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듣는 게 시작이야. 에티켓의 시작. 죽음의 시작. 오늘도 만나 좀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HGN 뉴스의 임가연 김은지입니다. 지금부터 3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들은 거리두기에 익숙치 않은 듯합니다. 각종 회의 장면을 보면 예전과 다름없이 나란히 앉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행하는 성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예방의 기본처럼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방역 주체이자 컨트롤타워인 행정부는 거리가 별로 없네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는 20여 명이 큰 테이블에 나란히 붙어 앉았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일부는 코를 내놓은 채 마스크를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령탑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회의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의심자가 나오면 모든 참석자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 생긴 적 있습니다. 지난 18일 분당 재생병원 이영상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은수미 시장은 두통과 콧물로 코로나19 검사를 18일 받았습니다. 복지부 차관과 병원장들은 13일 수도권 병원장 간담회에서 재생병원장을 만났습니다. 20일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반면 기업과 학교에선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정부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 사무실이 함께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진 편입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굳이 현장 방문을 해야 할까요? 장관이나 고위직이 한 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함께 접촉자가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화나 화상회의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침방울이 1m까지는 튀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끼리 감염이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침방울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막고 남에게서 튀는 것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 서귀포에서 왔는데
이제 그 교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좀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지금 간격 인사 안내에 아니 지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2m 떨어져 앉아 계십니까? 제가 재니까 그 80cm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담화문으로 쓰고 그리고 행정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종교 탄압으로 지금 몰릴 수 있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행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계셔요.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을 들을 도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와서 무슨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러 날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분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을 해요. 예? 저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 보건복지위생관리과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체를 편향되게 집중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목욕탕도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탕 지금 굉장히 밀집 인구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안 나가고 계시죠 지금.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교회를 지목해서 그게 다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옳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종이 붙이지 맙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할 거면 오늘 제가 본 거 그대로 저는 모든 교회에다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로 또 오게 된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긴급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위헌적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 집회라고 하면은 5개 집회에서 금지 사유가 되지 이렇게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 37조에 의하면 거기 종교에 대한 집회에 대한 예배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대해서 아예 기초 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지금 긴급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모든 지금 언론이 교회가 맨 처음에 앞장서 있습니다. 교회를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러면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그 다음에 음식점 영업 강행,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교회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저희들에 대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어떤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37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긴급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강제성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되고 어쨌든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막지 못했던 것에는 모든 원인을 지금 다 이쪽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만약에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정부의 그 책임에 대해서 혼자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에서 그 종교인에 대한 발생 비율이 5.7%밖에 안 돼요, 사실. 15명인가 밖에 안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이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미국처럼 만약에 전체 자가격리 아니면 프랑스처럼 전체 2주간 영업 정지라고 했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국가 비난 재난 상태라고 했을 때는 모든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 자막부터 모든 그 영상 화면 캡처 처리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사랑의 교회가 나오지요. 그리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기독교를 대표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지금 다 깔아 뭉기는 것은 엄연히 저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인 대응이 어느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먼저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 1200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그런 어떤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자 한다면 유흥업소도 먼저 단속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 그 시청에서 지금 밥 먹고 찍은 사진 올린 거 저희 봤습니다. 그 사람들 2m 간격 유지합니까?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소상공인 위안담시고 앉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앉아있는데 저희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고는 2m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언론에다 내보이고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누구를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우리 제주도까지 지금 다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너희 밥 먹고 있냐, 안 먹냐? 너희 2m 앉아있냐, 앉아있냐? 그런데 목욕탕 한번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그 무방비 상태에 사람들 사우나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단속도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가지고요. 저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의 이 모든 행정적인 수반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표자로서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립성을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헌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계속 나오신다고 하면요. 저희는 종교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하셔야 될 건 뭘 기대하시느냐? 순교의 각오로 지금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설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거는 정말 어른으로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행동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평해야 되고 여디는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시 보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금 보좌관님 꼭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즉각적인 그런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K 뉴스의 임가연, 김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